여러분 안녕하세요. 읽고 쓰고 찍고 홍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실패와 괴로운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 트레이드워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미 어싱 신발, 베어풋 신발, 발볼 넓은 신발, 아주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끝. 자, 오늘은 즐거운 실패와 괴로운 성공 요걸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실패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 성공이라는 것은 즐거운 것이어야 되는데, 실패도 즐거울 수 있고 성공했지만 괴로울 수도 있죠. 세상은 언제나 이 모순 투성이니까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사업을 한 40년은 안 됐구나.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 실패해봤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 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 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죠. 다 누구나 살면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 나름대로 큰 성공은 아닌데, 특히 실패한 사람은 한 것에 대한 경험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자기가 실패를 극복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반면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훅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도 많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그런 나락에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용어를 정의를 내리자고요. 즐거운 실패. 즐거운 실패란 무엇이냐? 현실적으로 손해를 봤지만 심리적으로 만족하는 상태. 그리고 괴로운 성공. 현실적으로 성공했지만 심리적으로 오히려 괴로운 상태. 이거죠. 그럼 즐거운 실패란 무엇일까? 그런 말을 나타내는 것 중에 이것을 즐겨하는 것, 실패를 즐겨하고 더 기대를 갖게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말이죠. 자꾸 실패를 하다 보면 언젠가 성공하겠지. 이번 실패는 다음에 성공으로 극복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사실 실패는 성공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자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실패가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즐거운 실패도 있습니다. 이런 즐거운 실패는 대체로 그 일이 성공해도 오래 갈 것 같지 않거나 내 양심에 꺼리 낄 것이 있을 때, 이럴 때, 그렇죠? 예를 들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작품보다는 자신의 창의적 비전을 표현하는 그런 데 집중하는 예술가들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는 언더그라운드 예술가들이라고 하죠. 그런 예술가들은 대체로 사회적 호평이나 비평을 받기가 어려워 상업적으로 성공하기가 드물죠. 자신의 예술적 진실성과 비판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 이런 예술가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창작의 진정성, 그걸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리는 그림이나 노래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할 것이 뻔해요. 왜?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사회적 기준보다 낮다 높다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예술적 기준, 이런 것들에 충실하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기준이 사회적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기 기준에 자기 만족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것이 뻔하죠. 하지만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니죠. 왜? 그는 행복하니까 이미. 그리고 세상이 그를 늦게 알아주더라도 그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요. 반면에 성공을 했어. 그런데 마음이 괴로워. 이걸 괴로운 성공이라고 하죠. 괴로운 성공은
겉으로 보기에는 목표를 달성하고 원하는 결과도 얻었고 사회적인 부도 성취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만족이나 행복이 결여된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뭐 이런 상태. 이런 성공, 이러한 유형의 성공은 개인의 가치관을 소홀히 한 것이죠. 그리고 인간관계나 사회적 도덕률을 등한시한 거죠. 오로지 물질적인 부만을 쫓아갔을 때, 그럴 때 만족도가 낮겠죠. 심리적인 만족도가 낮겠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 제안이 왔어요. 홍 사장, 우리 포르노 사업 한번 해볼까? 글쎄요. 그 사람이 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냐면, 인터넷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제가 저희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연락이 오고, 호주에서도 연락 오고, 그러면서 사업이 이제 커가는 상태였죠. 그때 이제 양말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보고, 그런 저를 보고 그 사람이 저한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저도 살짝 고민했어요. 되긴 될 것 같아. 왜냐면 그거는 많은 사람이 좋아하니까. 양말보다, 그 당시에 제가 발가락 양말을 했는데, 발가락 양말보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내가 이런 사업 한다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이거는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하지 않기로 했었어요. 않기로 했어요. 했다면 어쩌면 돈을 벌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뭐 감옥 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사회적인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뭐 그렇지만은 일단 사회적으로 제가 만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양반집 자식이 그런 거 하면 되겠어 하는 그런 자존심들을 다 한국 사람들은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을 좀 다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자, 지금 즐거운 실패와 괴로운 성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두 상태는 금전적인 성공과 실패가 있고 심리적인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저희 내면적인 성공과 실패.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될까?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체면을 중요시한 거죠. 도덕을 더 중요시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물질적인 이득이나 사회적 지위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이거는 자기의 내면적인 만족, 자기 실현, 본인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목표, 뭐 이런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이제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말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 때를 대비해서 커피를 좀 마십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살짝 정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진짜 성공은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 실현, 내지는 나의 행복, 가족의 행복, 그리고 사회적 윤리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지속 가능성이죠. 제가 이런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내 자식한테 이런 사업을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품었을 때, 저는 그러한 일시적인 성공보단 그래도 좀 오래 가자, 좀 덜 벌고 늦게 벌더라도 좀 오래 가자,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즐거운 실패와 괴로운 성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웬만하면은 즐거운 성공이 좋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즐거운 실패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즐거움의 정도와 괴로움의 정도를 비교를 했을 때 결국은 금전적인 크기와 그 내 마음의 편안함, 그 두 가지 기준으로 했을 때 물질적인 요소보다는 내 마음의 편안함이 더 중요한 요소다 이거죠. 왜 그러냐? 다행히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정도의 괴로움은 없을 거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나와 내 자식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어 라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럴 염려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둘 중에 즐거운 실패와 괴로운 성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저는 즐거운 실패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자, 오늘은 이것으로써 읽고 쓰고 찍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